안녕하세요. 권 작가입니다. 저는 주로 영화와 OTT 콘텐츠의 매트 페인팅 외주를 수주하여 돈을 벌면서 미술 전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약 6년의 회사 경력을 제외하고 프리랜스 매트 페인터로 거의 7년 넘게 활동 중인데, 프리랜서의 수입은 산업의 흐름에 영향을 많이 받기에 경기의 변화에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업계의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아요. 불경기가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이미 온 것도 같네요. 이번 영상에서는 불경기에 대비하는 저의 생각에 대하여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월동 준비를 같이 하는 마음으로 봐주세요. 인생사 세용지마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비슷한 말로는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된다가 있겠습니다. 저는 힘든 시기가 찾아오면 이 말들에 공감하며 버텼습니다. 지금의 불행이 미래 행복의 걸음이 될 것이란 믿음이 항상 있었고, 이 긍정적인 자세는 최소한 그 시기를 덜 괴롭게 보내게는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부분의 힘든 시절은 제 인생의 밑거름이 돼 주었고요. 물론 절대적인 불행에 가까운 일도 있었지만 그 힘든 시기도 서서히 지나갔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참 다행이지 않나요? 행복도 불행도 내 마음대로 잡아둘 수는 없다는 것이요. 좋은 일과 나쁜 일은 구름이 만드는 그림자처럼 랜덤으로 주어지는 현상과 같다고 생각해요. 어떤 일도 영원하지 않고 계속 변하니까요. 그런 맥락과 비슷하게 경제적인 상황도 개인의 입장에서는 날씨처럼 그저 받아들여야 하는 요소입니다. 실제로 요새 겨울이 다가옴에 따라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그리고 저의 통장에도 겨울이 오고 있음을 느낍니다. 업계의 분위기는 회사에 다니는 친구들에게 정보를 얻기도 하고 실제로 일감이 들어오는 빈도로 체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새 영화, OTT 산업 쪽의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팬데믹이 종료되자 다른 엔터테인먼트에 고객이 분산되어 영상물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서 투자와 제작 편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미술계 쪽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특수로 생긴 반짝 호황이 많이 꺼진 침체된 분위기입니다. 여러 지표를 보니 제가 몸담고 있는 업계에 생기가 없어진 시기가 찾아온 것이 맞는 듯합니다. 불경기가 오면 돈이 놀지 않습니다. 회사나 영화에 투자도 안 되고 제작도 안 되니 일이 없어집니다. 그야말로 모두가 얼음이 된 것처럼 움직이지 않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성공이 보장된 아주 보수적인 콘텐츠만 간신히 진행되고 실험적인 프로젝트는 씨가 마릅니다. 프리랜서 CG 아티스트 입장에서 구체적인 예를 들면 일이 없어서 아주 촉박하거나 아주 단가가 낮은 질이 안 좋은 일들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일은 업체들이 외주를 내보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사 인원을 최소화하고 외주도 최소화하기 때문에 일이 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일감이 있으면 다행이고 그마저도 없으면 정말 난감합니다. 불경기의 예를 들면 코로나가 본격 창궐했던 2020년은 정말로 일이 없었습니다. 상반기에는 문의조차 없어서 프리랜서 정부 보조금과 남편의 생활비 지원이 없었다면 빚을 질 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 재밌는 것이 그때 걱정만 하지 않고 놀면 뭐하나 싶어 꾸역꾸역 묵묵히 작업을 했는데 그 결과물로 인해 2021년에 좋은 기회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때 작업했던 데이드림으로 전시도 초대받고 그라폴리오에 작업을 올려놓은 것을 본 출판사에서 출간도 제안받아서 포토 에세이집을 냈으니까요. 운이 좋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수입이 줄었던 시기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부지런히 미래를 준비했기에 좋은 기회를 만났을 때 성과를 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작업에 집중하며 2020년을 보내고 참 신기하게도 책에 실을 작품들이 거의 마무리되어 갈 때쯤 매트 페인팅 외주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업계에 돈이 돌면서 OTT 콘텐츠가 많이 제작되었고 그 연장선상에서 올해 상반기만 해도 굉장히 돈 벌기에 좋은 상황이었어요. 의뢰 건수도 많았고 양질의 일이 많았어요.
저는 이러다 부자가 될 줄 알았다니까요. 하지만 올해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마치 잔치가 끝난 썰렁한 거실처럼 어깨가 얼어붙은 것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네, 언제나처럼 이 또한 지나가고 좋은 시기가 오겠지요. 그런데 마치 파도처럼 그 다음 너울이 온다는 것은 알지만 언제 올지를 모르겠어요. 개인으로서 그저 상황에 대응할 뿐인데 지난 코로나 불경기와 다른 조건이 있다면 지금은 고물가 고금리 시대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버티기의 난이도가 올라갔다고요. 가계부를 써보면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는데 수입이 줄어드니 정말 환장할 노릇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고요? 빈대처럼, 바퀴벌레처럼 납작하게 몸을 만들어서 버틸 겁니다. 혐오스러운 그들에게도 배울 점이 있습니다. 그들의 징그럽도록 강력한 생명력의 원천은 열악한 상황에 적응하는 능력입니다. 아주 적은 먹이와 좁은 공간에서도 오랫동안 생존하는 능력이지요. 즉,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서 몸을 줄이고 내구성을 높이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불필요한 영역의 생활비 지출을 줄이고 이참에 살도 좀 빼려고 합니다. 작업실도 더 저렴한 곳으로 옮겨서 고정비를 줄이고요. 하지만 작업에 관해서는 지출을 줄이지 않고 더 집중할 예정입니다. 저의 경우 작업에 지출되는 비용은 사진 작업에 사용되는 소품 및 의상비와 전기세, 그리고 그림을 그리면서 쓰는 캔버스와 물감 등의 재료비입니다. 이 지출은 그냥 쓸 겁니다. 왜냐하면 외주 의뢰가 없는 시간이야말로 작업의 생산성을 올릴 절호의 기회이니까요. 다시 말해 작업에 쓰는 지출은 미래의 가치 창출을 하는 생산에 필요한 제작 비용이기에 위축시키면 오히려 손해라고 보는 것입니다. 펑펑 쓰지는 못하겠지만 쓸 건 써야죠. 이런 논리로 소비와 지출의 계획을 세우고 최대한 버티면서 경제적 훈풍을 기다리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 사이에 제가 애매하게 알바몬을 기웃거리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도록 응원해주세요. 버텨서 살아남은 진정한 강한 자가 되기 위해 하루를 또 열심히 보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봐요.